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급 오락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급 오락장, 우리 오락장 하면 여러분 뭐 옛날에 추억의 뭐 오락실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오락장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뭐 그 카지노장, 우리가 보통 영종도에 있죠. 영종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워커리라든가 이런 카지노장을 말하는 정선 카지노도 더라고요. 이런 카지노장 아니면 이제 뭐 일본에서 보통 빠찡코라고 되겠죠.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LA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오락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카바레라든가 나이트클럽, 룸사롱, 요정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고급 오락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락장을 우리 세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러면 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중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과가 되냐면 취득세는 일반 세율과 그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4배를 우리가 중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산세 세율은 우리가 1000분의 40. 1000분의 40이면은 4%가 되겠죠. 4%. 네, 4%. 그래서 4% 고율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최근 김투자 씨는 인천 송도에 있는 건물 지하층. 보통 이런 경우 많죠. 건물이 있고 요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예,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자, 나이트클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경매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이트클럽이 껴있게 되면 사치성 재산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취득세를 내면 안 되고 여기는 취득세가 중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취득세 납부를 더하라고 해당 구청에서 김투자 씨 건물 소재지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요 전체 건물 중에서 요 나이트클럽이 바로 사치성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급 오락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본세율 외에 추가로 매입가액의 8%를 더 납부해야 된다. 왜냐면 2%의 4배가 되는 거니까, 2%의 4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8%를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했을 때는 중과세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30일인데 오늘 60일을 고칠까요? 네, 60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건물을 취득했는데 요 뒤에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딱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나이트클럽이. 그러면 요 나이트클럽 때문에 중과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인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인수할 때 그럼 중과를 안 맞는 절세 방법은 없느냐? 그 기회를 과거에는 이제 30일 줬다가 지금 이제 60일로 개정이 됐는데요. 그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정도 만료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이것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중과세가 아닌 물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요게 우리가 이제 고급 오락장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빌딩 같은 거 매입할 때는 이런 오락장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층에 뭐 어떤 이런 룸사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요 부분 때문에 중과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빌딩 거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셨다가 특히 빌딩 같은 거 요즘 뭐 소형 빌딩, 꼬마 빌딩 유행인데요. 그런 거 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과세 기준일이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보유세와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세. 우리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이거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관계냐? 즉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의미냐면 이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또 종부세를 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재산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갑에서 을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바뀔 수가 있죠. 왜냐면 뭐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가 매매나 뭐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1년이 주어졌다면 요 기간 안에 A라는 물건이 다시 B로, B라는 물건이 다시 C로 물건이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물건의 변동이 일어났다면 이걸 A가 내야 될 것인가? B가 내야 될 것인가? C가 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날짜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세법에서는 그러면 자, 어떤 특정 과세 기준 날짜를 정해놓고 그 과세 기준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납세 문제를 판단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투자자 김가치 씨는 아파트를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열망 씨에게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 이 경우 잔금 날짜를 언제로 맞춰두는 것이 처분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소유자 판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날짜를 딱 지정해 놨는데 그 날짜를 우리 현행세법은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과세 기준일을 몇 월 며칠로 맞춘 거냐? 6월 1일로 맞춘 거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맞추게 되면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수자 이열망 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열망 씨에게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잔금 날짜, 자, 매매 잔금을 5월 뭐 20일을 맞췄다 이거예요. 20일 날 잔금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은 우리가 뭐 5월 28일 날, 6월 2일 날 됐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이 언제 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취득은 5월 28일 날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잔금. 항상 세법은 잔금 기준이 먼저입니다. 등기부는 잔금이 먼저니까. 그러면 이날 취득이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몇 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는 누구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6월 현재 시점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수인이 된다. 그렇죠? 매수인이 된다 이거예요. 28일 날 잔금 넘어갔으니까 28일 날 취득이 된 거고 28일부터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매수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죠? 이것이 바로 과세 기준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를 판정할 때는 이 과세 기준이라는 개념을 모르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매매계약서 쓰신다면 매수자 입장이시라면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전으로 맞추시는 게 절차가 되겠어요? 이후로 맞추는 게 절차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6월 1일 이후가 돼야겠죠. 이후. 만약에 6월 2일 날 잔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2일부터 매수자께 되는 거니까 6월 1일까지는 매도인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가 좋을 거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이전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져야지만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납세무자 되는 거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과세 기준일은 보유세, 이 보유세가 사실은 뭐 개인한테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짜리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보유세가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알아두시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급 오락장하고 과세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또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